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3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자, 현금, 보통예금, 비품, 당자예금이 되어 있는데 자, 현금은 현금이고요. 그 및 현금성 자산에는 당자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었나요? 3번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은 뭐였죠? 유형 자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를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했지만 내가 상품을 준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받았어요?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약금만 받았고요. 계약금이 판매 금액의 10%예요. 500만 원에 10% 하시면 되죠. 자, 500만 원에 곱하기 10%. 자,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을 분개를 할 건데 돈을 어떻게 받았니? 거래처에서 발행한 뭘로? 당좌수표로 받았다고 하네요.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좌수표는요. 내가 발행하면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입니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고요. 너가 발행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행을 하면 현금.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행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너가 발행했기 때문에 뭐다? 차변의 현금. 저는 현금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틀리고요. 2, 3번 중에 고르는 건데 우리가 계약금이 선수금과 매출액 중에 어떤 건가요? 아직 매출하지 않았어요. 계약금 두 가지로 봤는데 두 가지로 봤죠? 저희 계약금 선수금과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이었고요. 선수금은 부채였습니다. 자, 선급금은 내가 준 거고요. 선수금은 내가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 받은 거.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볼게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1번부터 틀렸네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뭔가요? 네, 재고자산이죠. 자, 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형자산은 어떤 거?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무형, 건물 이런 걸 6개월 이렇게만 쓰지 않잖아요. 그쵸?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요. 만약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면 무형 자산이죠.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다음 몇 번 체크하실 거예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번 재고자산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한국 상사의 어음 할인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매각 거래 할 거고 여러분들 어디에 별표? 어음 할인이래요. 할인. 볼게요. 한국 상사에서 국민은행 가서요. 어음을 10만 원을 주면서 국민은행에서는 할인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대요. 어음을요, 은행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당좌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10만 원짜리를 줬으면 만기면 10만 원을 받았겠지만 5천 원 제외하고 그럼 얼마? 9만 5천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할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할인료는 뭘로 보셔야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보셔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겠죠. 자, 보겠습니다.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좌예금 일단 체크를 하실 건데요. 보면은 2번, 4번 틀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틀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금액이 잘못됐네요. 얼마인가요? 95,000원이죠. 자, 받으러움은 자, 우리가 원래 1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이 받으러움은 10만 원이 맞죠. 자, 받으러움 같은 경우 처음에 받았을 때 차변의 받으러움이고 대변의 상품 매출. 자, 이런 분계가 기초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어음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가죠?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정확한 분계는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당좌예금이 95,000원이고 어음이 10만 원인데 우리 할인 5,000원 받았던 건 얘가 할인이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한다라는 점이 여러분 정답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었죠?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토지랑 건물 중인 자산을 배웠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어떤 거?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볼게요. 재고자산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고요. 저기는 상품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번에 상품 맞고요. 2번에 제품, 저희한테는 잘 안 나오지만 제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미착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3번에 제공품도 맞고요.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을 몰랐더라도 4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계장치는 어디서 보셨나요? 유형자산에서 보지 않으셨나요? 네, 4번의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2번과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을 찍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영향을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적은 기본적으로 건물, 기계장치 상관없이 뭘로 처리하죠?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자, 자본적 지출은요. 차변에 건물을 우리가 수선했다고 하고 건물로 처리를 하죠.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분계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는 얘가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자산으로 된 거죠. 비용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비용을 더 못한 게 된 거예요. 못한 게 된 거야. 원래 수익적으로 했으면 비용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비용이 그만큼 늘지 않고 자산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 맞죠? 원래는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더 과대, 많아졌다라는 거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 볼까요? 수익에서 그냥 기본으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그럼 이 이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원의 수익이 있었으면 자,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원래 지금 비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1,000원이 났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수익적 발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다면 1,000원의 수익에서 비용이 얘가 200원이라고 치면 200원을 빼서 얼마? 800원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1,000원으로 이익이 과대 계상됐죠? 맞죠? 3번 비용의 과소계상. 네, 당연히 비용이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하면 처리가 안 되고 없고 자, 수익적 지출로 하면 200원만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만큼은 우리가 지금 잡지 못했다. 장부상에 반영을 못했다. 과소계상됐다. 얘도 맞습니다. 자, 자본의 과소계상인가요? 자본의 과소계상.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회계 2급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놈의 이익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항목이 자본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본 항목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원래는 800원만 자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1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과대계상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더 많이 이익잉여금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회계 2급에서는 어렵고요. 회계 1급 정도 가셔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이게 나중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가더라? 자본으로 흘러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자본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에서 3번은 다 맞고 4번 모르겠다. 그럼 4번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긴 지금 비용과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번을 찍으셔도 되죠. 그렇게 답을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자본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 2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 부분은 4번 체크하실 때 1번과 3번에 다 맞는 걸로 확신을 가지시고 4번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내역 중에 차량 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입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에 기입 안 된다. 차변에 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구입 가격에 부대비용.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취득원가가 차변에 기입이 돼요. 구입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차변에 기입할 수 없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 니은번은 자동차세인데요.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어요.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한 번만 내요. 한 번만.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혹은 1년에 한 번인데 매해 내요. 그러면 우리가 매해 그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딱 한 번. 얘는 넣고요. 자동차세는 어떤 걸로 처리할 거냐면 세금과 공과. 비용이거든요. 세금과 공과 처리할 거고 차량 구입 후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 차량 운반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얘 들어가고요. 차량 구입할 때 자동차 보험료. 자, 보험료도 매해 1년에 한 번씩 내셔야 돼요. 자, 매해 내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보험료 처리할 거예요. 보험료 처리할 거고 얘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 기억이랑 디귿이니까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이 아닌 거. 자, 비유동자산의 항목에 뭐가 있었나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었었고 재고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어떤 게 있었죠?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미착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유동자산의 분류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볼게요. 유동자산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당좌자산과 뭘로 구분이 되나요?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볼게요. 답은 당연히 2번 상품이고요. 1번 현금은 당좌자산에 들어가고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죠. 자, 얘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상품은 재고자산 맞고요.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죠. 비유동자산. 이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답 몇 번? 상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상품의 자료이다. 갑상품에 대한 11월에 매출 총이익으로 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회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을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요. 매출 총이익에 대한 얘기도 아직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고,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이제 계산식을 적어 드리긴 할 테지만 여러분들 일단 별표를 쳐 놓으시고요. 전산회계 2급까지 다 마무리 지은 후에 다시 한번 보실 때 별표 쳐 놓은 부분,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교수 질문방에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에 반대 개정이냐면 후입선출법의 반대 개정입니다. 자,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라는 얘기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는 건 제가 초코파이를 사왔어요. 그러면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왔을 때 오늘 사오고 내일 사오고 모레 사오면 매일매일 한 개씩 사면 팔 때 오늘 사온 거 먼저 팔아야겠죠. 먼저 산 걸 먼저 팔아야 될 거예요. 유통기한 때문에. 자, 그게 선입선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저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손익계산서상 항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안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빼서 나중에 이익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영업의 이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적어 드릴까요?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어떤 걸 구한다? 당기순이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손익계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 문제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 처음에 11월 1일 날 1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인가요? 그럼 5,000원인가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저희가 10개를 600원에 했으니까 곱하면 6,000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25일 날 매출을 할 건데요. 자, 매출 금액이 15개를 800원씩 하면 매출은 12,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출 금액 나왔습니다. 얼마인가요? 12,000원이 되고요. 자, 매출 원가를 해줄 건데, 자,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이 15개를 우리가 원가를 얼마로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5개의 매출한 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할 거죠. 처음에는 먼저 사온 거, 원래 있던 거 10개는 원래 있던 거예요. 언제? 11월 1일 날 가지고 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요, 내가 11월 10일 날 사온 거죠. 11월 10일 날 사온 거 5개. 이렇게 매출 원가를 2개를 더하면 우리가 매출 원가가 돼요. 자, 그러면 11월 1일 날 10개는 총 얼마? 5,000원이죠. 자, 그리고 5개는 개당 600원이니까 3,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8,000원이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 8,000원이니까 여기에서 8,000원을 빼주면 매출총이익 얼마인가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2번으로 답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아직 잘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아직 배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남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더 아래로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뺄 거고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뺄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딱 여기까지죠. 매출 총 이익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출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원가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사온 거 먼저 팔아야 돼요. 15개를 팔 건데 먼저 사온 게 10개. 그 다음 사온 게 10개니까 먼저 10개를 팔고 그 다음에 5개를 파는 거죠. 그래서 10개는 개당 500원씩 5,000원, 5개는 개당 600원씩 3,000원, 2개 더하면 8,000원을 매출원가에 적어주시면요. 12,000원에서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원 부분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 우리가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토지라고 나왔으니까 난 토지를 본 적이 없다. 난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뭐 이런 거 봤는데 토지 본 적이 없다. 얘 유형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할 때는 내가 이걸 영업활동으로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래서 상품, 제품이 아니더라도 토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단어는 토지지만 부동산 판매업자가 이 토지를 계속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뭔가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어떤 거였나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 시세 차익, 단기 매매 증권.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얘도 기계장치면서 유형자산이죠. 자, 얘는 비품이고 얘는 기계장치.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하시면 돼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볼게요.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 T 계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죠?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거 참고하시면 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T 계정입니다. 다 T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T 계정이고 자, 5월 3일 날 현금으로 되어 있네요. 현금 50만 원.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대변 쪽에 오른쪽에 T 계정에 현금이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T 분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차변에 상품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자, 상품을 제가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첫 번째 차변의 외상 매출은 대변의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요. 자, 그럼 이때 T 계정에서 어떻게 분계를 옮길 거냐, 어떻게 옮길 거냐라고 했을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나오고요. 자, 얘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차변의 금액을 적어줄 거예요. 왼쪽에. 자, 그런데 왼쪽에 적어줄 때 금액을 적어줄 때 10원을 적어줄 건데 대변에 나오는 이 계정 과목으로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10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이제 이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현금이 되는데요. 자, 외상매출금 T 계정의 오른쪽에 등장을 했죠. 계정 과목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적어줄 건데 자, 뭐라고 적어줄 거냐. 자, 차변의 현금으로 받은 걸 적어줄 거죠. 현금 10원. 자, 그렇다면 지금 대변에 일어나는 상태가 이런 거였네요. 5월 3일에 현금 50만 원이라는 건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외상 매출 5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3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분계이기 때문에요. 외상 매입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을 받았다. 자, 이런 거 상품 매출하고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외상 매출금을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다. 이걸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 매출했다. 뭘로? 상품 매출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묶인 것 볼게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 1번, 가번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어떤 거? 유형자산이면서 비품으로 저희가 두죠. 네, 맞고요. 투자 목적용 건물은 투자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아닙니다. 투자 자산. 자, 그래서 아니고요. 판매용 자전거. 자, 판매용이라고 하면 얘는 상품이죠. 재고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상품 운반용 차량은 네, 차량 운반무죠. 유형 자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가번과 라번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총이익 뭐였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요. 좀 전에 풀었던 기출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저희가 매출 원가를 구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으면 매출 원가를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더하고 뺀 걸 저희가 매출 원가 기본적인 식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배우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모르겠다.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만 해볼게요. 총 매출액이 80만 원이죠. 자, 80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뺄 건데 매출 원가를 어떻게 뺄 거냐. 자, 기초 재고액이 10만 원이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55만 원, 기말에 뺀 게 15만 원, 기말 재고에. 자, 그러면 더 해볼까요? 65만 원에다 15만 원 뺄 거니까요.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출 원가 50만 원이니까 80만 원 매출액에서 50만 원을 빼면 매출 총액 얼마다? 3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몇 번에 체크할 수 있을까요? 3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광고 선전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매출 총익을 계산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자,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자, 매입,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할 때는요. 내가 사온 금액의 어떤 거,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하고 뭐 매입 할인이나 환출이나 아니면 애누리 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가산하는 항목, 그러니까 가산이라고 하면 더하는 항목이 아닌 것이에요. 운임과 하역료, 수수료는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건데, 자, 매입 할인은 내가 구매하면서 할인받은 거죠. 할인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빼주는 항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1, 2, 3번은 더하는 항목이고 아래 4번은 빼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처분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015년 9월 25일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입니다. 자, 2015년 12월 31일 결산 시에 주식 1000주의 공정가액 시가가 650만 원이었고요. 2016년 3월 31일 주식 500주를 3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현재 2015년, 16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이 기출문제고요. 그 해의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문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9월 25일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인가요? 저희가 600만 원이에요. 자, 대변에 현금 600만 원. 자, 그리고 기말에 가서 저희가 공정가치 평가하죠. 차변에 자, 6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얼마 됐어요? 650만 원. 50만 원만큼이 어떻게 된다? 이익이 됐다. 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얼마? 50만 원. 자, 다음과 같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3월 31일 날 주식을 이 단기매매 증권을 매각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500주를 매각을 할 거예요. 500주를 얼마에? 350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처분하면서 받은 현금은 얼마냐면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빼줄 건데 얼마 빼줄 거냐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65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죠.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0주를. 자, 그러면 나누기를 해볼까요? 나누기를 하면은 한 주에 얼마예요? 6,500원? 6,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주를 매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곱하기 500주를 하시면 되겠네요. 500주를 하면 저희가 325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단기매매증권은 325만 원으로 두시는 거고, 자, 차변은 350만 원, 대변은 325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이 지금 더 크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금액은 얼마인가요? 차이 나는 부분인 25만 원만큼을 여러분이 분개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PPT에 나온 답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5만 원 차이 나는 부분, 우리가 처분하는 이익은 25만 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이고요.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 결산 시에 재고 자산 금액이 과대평가된다. 자,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요.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더하기 영업의 수익 빼기 영업의 비용,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매출 원가라는 건 기초에서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빼는 게 저희가 매출 원가로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게 정답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려면요. 숫자로 한번 가숫자를 넣어가지고, 숫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매출액이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기초가 100원이고 단기가 500원이다. 그러고 이제 기말에 얼마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기말에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됐다. 자, 그럼 이게 많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는 200원인데 그러면 400원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로 잡았다는 거예요? 얘를 400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원이 있었고 500원만큼 매입을 해서 600원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잡았어. 원래는 200원인데 얼마로? 400원만큼 많이 잡았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가 2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제대로 정확하게 잡았을 때 과대 계산했을 텐데요. 정확하게 잡았더라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요? 매출 총이익 600원이요. 매출 총이익.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1,000원에서 200원을 빼니까 800원만큼.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과대 계산되더라. 얘가 원래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얘를 기말 재고액을 더 많이 잡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 매출 총이익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들 몇 번 하시면 되나요? 2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단기 매입액이 30만 원, 단기 매출액이 6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7만 원, 매출 총이익 25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하시려면 식을 다시 아셔야겠죠? 좀 전에 했던 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뺄 거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자,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숫자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입액이 30만 원이에요. 매출액은요,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기말은 7만 원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25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나요? 60만 원에서 25만 원이 되려면 자, 매출 원가가 35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35만 원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더하고 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5만 원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여기에 12만 원을 더하시면 42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7만 원을 빼면 3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희망산업의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비품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품 취득가액. 자,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보니까요. 비품에 가라고 써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이라고 써있고요. 아래 보시면 처분가액이 120만 원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가액 금액을 구하라는 건데 저희 처분할 때 기본분기 생각하시면 되죠. 현금을 얼마로 받았어요? 처분액이 120만 원. 자, 대변에 비품.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차변해 둬야 된다. 매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둘 거고 이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이익이라고 하면은 수익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어느 쪽에 오죠? 수익이 대변에 오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 10만 원.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물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합계금액 얼마인가요? 22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는요, 여러분들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20만 원이 되려면 차변, 대변 금액 같아야 되니까 220만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변에 210만 원. 대변에 210만 원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품은 210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산에 대한 기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